방구석 토크입니다. 이적 시장이 이제 막바지를 치달으면서 물론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한정이지만 맞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유튜브를 찍으면서 긴급으로 네, 제 이스타 TV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네. 이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고 정확하게 어떤 금액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가 이적 시장이 끝나면 정리를 한번 할 건데 또는 또 신빙성 이런 네. 것도 그 이전에 일단 사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우악 얘기가 지나가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먼저 저희가 체크를 먼저 빠르게 드리는 걸로. 그래서 사실 팀마다 프리뷰를 저희가 먼저 해놨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찍은 프리뷰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포함이 있죠. 안 돼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새벽 이적 시장 얘기를 하기 전에 한 새끼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와 코셸리 새끼가 정도를 지나쳐요. 이게 아스날 팬이라서 아스날 선수에게만 계속 그런 일이 아니. 네네네.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이 정도면 아스날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래도 왜냐면 뭐 반페르시나 뭐 코시엘리나 뭐 사람 이런 아닌 친구들. 새끼들이 네. 그러니까 그 인스, 인간 쓰레기, 어허. 인간 이하, 잉여 인간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저기 뭐야 천호진 씨가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상우에게 잉여 인간이야 잉여 인간. 그 잉여 인간보다도 못 미치는. 네, 특히 코셸리 이 새끼는 저는 이런 씨는 처음 봤어요. 아니. 오피셜 그래 나갔으면 거기서 열심히 뛰면 돼. 그리고 황의조 동료 아니에요. 좋게 봐주려고 그랬는데 씨발놈이 아스날 유니폼 입고 벗는데 보루도 안 해. 아니 나는 그래 코셸리 새끼 그 씨발놈은 그렇다 치고 그거를 씨발 오피셜로 올리는 보루도는 또 뭐하는 팀이야? 아니 근데 좀 신박하게 영상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네. 뭐가 신박입니까? 존박이지. 미친 새끼. 아니 뭐 적당하게 이전 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근데 신박하다고 보지만 코셸리가 나갈 때 사실 깔끔하게 나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뭐 신난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아스날 치우고 보루도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좀 별로긴 하죠. 저는 이 정도면 파브레가스랑 동급이다. 그래도 많은 아스날 팬들이 코셸리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개새끼 정도가 있어야지. 네. 아주 대해서... 예전에 그 구한말에 태어났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새끼입니다. 네. 매국노 같은 새끼. 네. 이완용 같은 새끼. 너무 과하시네. 그 정도야. 하긴 뭐 그 박주민의 분노 때문에 저 유튜브가 좀 흥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분노를 해서 유튜브 흥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아스날 팬들은 모두 다 자연스러운 분노.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네, 이 새끼 때문이에요 이거 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 새벽의 이적설에는 연관된 팀들이 있습니다. 다 굵직한 팀들이. 네. 1타는 바르셀로나예요. 바르셀로나. 거기서 출발합니다. 어허.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팀은 작게는 파리 생제르맹 정도가 있고요. 크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아스날이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프리미어리그까지 바르셀로나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처음 이 딜이 뭔가 이야기가 됐던 건 사실 네이마르예요. 네이마르 딜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와,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형이 그랬잖아. 네이마르가 땡깡을 많이 부리는 것 같다고. 이 땡깡이 파리도 봤을 때 와, 이 정도는 팔자. 이건 안 되겠다. 더럽다. 얘는 컨트롤이 이제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더러우니까 그렇지. 보내는 거야. 차라리 보내자. 짜증난다. 보내자. 그러니까 이 딜이 바르셀로나에서 공신력이 있는 기자들, 뭐 제라르드 로메로라거나 이런 기자들 드디어 네이마르들이 가능성이 좀 올라가고 있다. 착수됐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자원들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바르셀로나에서 일단 말콤을 제니트로 보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쿠티뉴랑 덴벨레가 있어. 둘 중에 누군가는 처리가 돼야 돼. 그렇죠. 한 명은 서브로 논다 치고. 근데 덴벨레는 길게 봤을 때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아직은 데리고 있을만 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데리고 있어야죠. 근데 쿠티뉴는 제가 봤을 때 처리가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딱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가 안 맞는가 보다. 이런 것을 좀 느낄 수밖에 없었던 지난 시즌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EPL 팀들한테 쿠티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리버풀에서 그래도 한 건 했거든. 잘했잖아. 완전 솔직히 하드 캐리했죠. 네, 진짜 괜찮은 선수였죠. EPL 최고의 크랙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조금 뒤에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역제일한 거예요. 야, 쿠티뉴 데려가라. 뿌린 거야. 근데 거기서 문 팀들이 있었어. 그게 바로 아스날이랑 토트넘이었어요. 아스날, 토트넘. 예. 네.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 세바요스를 1년 임대를 해왔거든요. 맞아요. 겹쳐요, 롤이. 완벽하게 겹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격형 미드필더 롤에 겹쳐. 공격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윙포워드 포지션에도
있어. 페페도 데려왔고. 네네네. 심지어 외질도 있어. 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재밌는 이 DC 유나이티드. 네. MLS 팀이죠. DC 유나이티드의 대박 스타가 하나 있습니다. 웨인 루니. 웨인 루니가 코치로 갔죠. 루니가 더비 카운티로 플레잉 코치로 왔어요. DC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스타가 있어야 돼. 쓱 봤어. 누가 보여? 외질이 보이는 거야. 외질을 데리고 외질이랑 DC 유나이티드가 딜이 되면 세바요스 하나잖아. 네. 그리고 세바요스는 곧 나갈 가능성 1년 임대야. 네. 그러면 아스날의 입장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해. 그러면 쿠티뉴다. 아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렇지. 근데 쿠티뉴의 얘기가 임대료가 비싸. 기본적으로. 임대료만 그냥 한 400억을 달라 그래. 거기다가 완전 이적 조항까지 뭔가 발동을 해야 돼. 근데 아스날은 사실 외질의 DC 유나이티드들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세바요스가 이번 시즌 잘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아스날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약해져 있어요. 여전히 아주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언론마다 다 달라 얘기가. 쿠티뉴가 너무 좋긴 한데 지금 막상 1,000억 주고 샀거든 할부긴 하지만. 그렇지. 페페도 있고 임대도 해왔고 세바요스도 데려왔고 외질도 있고. 세바요스 왜 데리고 왔겠어? 야. 출전 시간 무조건 보장이야. 이러고 데리고 왔을 거란 그렇지. 말이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쿠티뉴에 대해서 중첩된 딜이고 중복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곳. 그리고 반대로 아니다. 이미 굉장히 진척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곳.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네. 자, 그 와중에 빡 끼어든 데가 어디냐? 토트넘입니다. 네. 토트넘에서는 뭐 어디를 또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에릭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크리스찬 에릭센 같은 경우에 지금 계약이 1년 남았어요. 근데 팔아야 돼, 그러면. 재계약을 안 하고 있어. 재계약이나 팔아야 돼. 그러면 팔아야 된단 말이야. 재계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쓱 얘기가 나오는 맨유가 야, 에릭센 좀 줘봐. 그럼 레비가 대가리를 굴린 거죠. 에릭센 팔고 거기 쿠티뉴다. 그게 돌아가거든. 그리고 최근에 어떤 토트넘의 움직임을 보면 델레알리가 워낙에 수비적인 롤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내려 쓰는 것까지 감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포워드 라인에 전천으로 설 수 있는 쿠티뉴가 들어온다? 그러면 땡큐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토트넘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토트넘은 그 얘기까지 했대. 바르셀로나 쪽에. 이것도 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빙성이랑은 관련이 없는 얘기를 종합하는 겁니다. 흘러나온 얘기들을 여러분들 빨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야, 임대료 안 비싸. 우리 줄게. 아스날 돈 없는 거 알잖아. 줄게. 주급 다 줄게. 와. 쿠티뉴 입장에서는 토트넘이랑도 괜찮아. 그리고 심지어 챔스도 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딜이 빠르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가 들어온 게 뭐냐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쫑이 난 것 같은 디발라입니다. 파울로 디발라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났다 쳐요. 그러면 거기도 빈틈을 메워야 되잖아. 디발라로 메울 수 있지.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디발라 얘기가 계속 있었어. 근데 포체티노가 뜻 본 거야. 메뉴 디발라가 쫑났네? 아르헨티나 라인이잖아. 또 아르헨티나 디발라잖아. 전화했어. 야, 디발라 와라. 근데 우리가 그때 얘기한 거 기억나요? 이거 아직 안 나갔을려나? 파울로 디발라 얘기할 때 나갔었지. 케인 밑에 디발라면 이건 파기력이 다르다. 그렇지. 괜찮지. 그렇기 때문에 포체티노가 디발라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한테 와라. 디발라가 케인 밑에 딱 적당한 선수죠. 굉장히 적합하죠. 네. 여기 밑에 디발라라면 디발라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오히려 어떤 그 같이 만드는 과정만 생각해봤을 때 손흥민보다 더 장점이 많죠.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적류 합의까지 완료됐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디발라 들어오면 손흥민이 진짜 약간 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 잠깐 이 얘기는 저희가 또 따로 한번 다루겠지만 쿠티뉴랑 디발라가 동시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거는 손흥민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에요. 네. 왜냐면 보통 선수들이 아니거든.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월클에 가까운 선수들이고 물론 손흥민도 이제 토트넘에서 완벽한 입지를 가진 선수지만 진짜 경쟁이야. 근데 만약 데리고 와가지고 약간 이번 시즌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손흥민도 과감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손흥민 나이 전성기인데 옛날처럼 처음에 토트넘 들어갈 때처럼 그렇게 쓴다고? 안 돼, 그럼. 그러면 안 돼. 그럼 나가야 돼. 따져 쓸 수 있는데. 손흥민 구하는 팀 세고 셌어. 맞아.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다 가정이니까. 그래. 물론 그 둘이 온다고 하더라도 손흥민은 충분히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만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럼 뛸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죠. 왜냐하면 손흥민이 윙포도 섰다가 뭐 케인 밑에도 섰다가 케인 자리도 섰다가 이렇게 가능한데 만약 디발라 쿠티뉴가 들어온다면 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자, 이런 상황인데 디발라한테는 이적료는 합의가 됐는데 디발라랑 사실 맨유들이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개인 조건이 주급이랑 에이전트 피가 되게 높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토트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대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디발라 딜은 아무데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플러스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유벤투스도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감정이 좀 틀어졌다고 보거든요. 나는. 약간 섰어. 유벤투스하고 디발라하고도 이제 애매해진 거야. 좀 뭐랄까 서로 붕 뜬 애매한 느낌이야. 거야. 디발라가 붕 떴어. 결과적으로는 다 안 돼. 프리미어리그 다 안 되면 파리생제르맹 선택하지 않을까. 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네. 디발라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딜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제가 보기에 쿠티뉴는 토트넘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스날은 사실 중첩이에요. 그리고 돈도 좀 애매해. 맞아. 개인적으로 아스날 쿠티뉴 오면 재밌죠. 재밌고 뭐랄까 더 풍성해지죠. 완전 스쿼드가. 풍성해지죠. 네. 페페, 라카제트, 그리고 오바메양. 오바메양의 쿠티뉴다? 그러면 공격진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나 토트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에릭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갈 가능성이 생기고 맨유가 이 중원에 에릭센이 들어온다? 저는 그러면 맨유도 꽤 풍부한 중원 자원을 돌릴 수 있다고 봐요. 네. 에릭센은 수비적으로도 기여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마티치랑 포그바. 에릭센의 포그바가 있으면 포그바도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네. 그런 그림에 자 아까 이 코셸이 개가 같은 짓을 해서 센터백이 구멍이 났어요. 이제 아스날은 센터백 진짜 문제야. 아스날은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 지금 쿠티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센터백이 중요한 중요한 수비수. 퍼스트다. 그래서 사실 먼저 찔러본 거는 라이프치히의 괴물 센터백 98년생의 프랑스 국적 다요 우파메카노한테 딜을 쿡 찔렀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빌트에 7천만 유로까지 찔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또 그럼 아스날 돈 없는데 그걸 어떻게 또 사나? 한 20년 할부했나 보죠. 네.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주축 자원이고 이제 나겔스만이 라이프치를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팔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야, 니 진짜 사고 싶으면 바이아웃을 질러라. 바이아웃은 9천만 유로예요. 그러니까 1,000억이 넘어가. 네네. 근데 아스날 입장에서 부담스럽잖아. 부담스럽지. 그래서 이 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벤투스의 루가니 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루가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아스날은 어떻게든 임대에다가 최대한 선불금을 줄이고 싶어 하는데 유벤투스는 선불금도 많이 내놓고 고자세야. 완전 이적료도 좀 비싸게 하고 싶다는 거야. 왜냐면 루가니 같은 경우에는 좀 출장 시간이 많이 좀 모자르니까 지금 맞아요. 상황에서 뛰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우파메카노가 오는 게 최고의 어떤 시나리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루가니의 딜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고 네.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봤을 때 사실 토트넘 팬들은 좋긴 해요. 쿠티뉴 들어오는 것도 좋아. 그렇지. 디발라 얘기도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토트넘이 급한 건 1선이거든요. 케인의 서브. 그렇지. 그리고 풀백 자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그 불안감도 있어요. 네. 케인의 어떤 짝으로서는 디발라가 저도 최적이라고 보는데 분명히 쿠티뉴하고 물론 그럴 가능성은 그게 극히 적다고 보지만 디발라하고 쿠티뉴 같이 되면 진짜 손흥민을 보는데 좀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스날은 말씀해주신 대로 중앙 수비수가 문제고 제가 봐도 중앙 수비수 완전 개빵꾸거든요. 네. 무조건 메꿔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쿠티뉴는 잉여야. 네. 왜냐하면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 차라리 쿠티뉴를 데리고 오고 페페를 사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오히려. 혹은 세바요스 임대가 안 됐다면 그렇지. 쿠티뉴를 데려오는 것도 괜찮지. 근데 네. 지금은 애매해져.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고. 과연 에릭센이 맨유로 갈 것인지. 맨유 팬들도 에릭센이 온다면 완전히 쌍수 들고 환영이거든요. 완전 좋아요. 토트넘이 1년 남았는데 재계약을 안 한다? 얘를 안 판다? 그럼 공짜로 상대방, 공짜로 내년에 내줘야 되는데. 그건 절대 레비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에릭센은 적어도 7,800억짜리인데. 그럼. 그러니까 그는 안 돼. 말이 안 네. 되는 거고. 약간 좀, 이제 2, 3일 남았잖아요? 이거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면 끝일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계속 정리해 드릴 거고 만약에 네이마르들이 된다. 그럼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 그리즈만, 메시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리고 또 네이마르가 또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 건지. 예전처럼 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다시 도전하는 거지. 물론 문제는 발베르데지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발베르드가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 방구석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께 신속, 정확, 빠르게, 재밌게 하겠습니다. 안녕.